엔화 가치 때문에 네, 150이면은 무조건 이제 엔화 사도 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돌아가서 엔화가 강세되는 국면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엔저를 해야지 엔캐리 트레이딩이 수익이 나니까 그 포지션들은 이미 그때 차트 보여드렸듯이 많이 이미 들어가 있죠. 포지션들이 쏠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것들이 외국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일본 자국민들 보험사 이런 데들이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금리 인하는 지금 이제 5월, 6월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기본적으로 그거 해결됐어? 대답 못 하겠죠. 왜? 해결되려면 금리가 확실히 내려와야 되죠. 근데 저걸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페드의 입장에서 저걸 왜 내려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침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기 트렌드에 있어서는 약간은 이제 과매수 국면, 오히려 이런 콜옵션들 4,600까지는 안 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매도를 한 거죠. 4,600까지는 이번 주에 안 넘나 보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한 주간의 키워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난 한 주는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상은 없다. 네, 인상은 없다. CPI 때문에. CPI가 굉장히 좀 그 방점을 좀 찍었다. 네, 찍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좀 한 발 빠르게라고 할까요? 두 발 빠르게라고 할까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좀 나온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저는 그냥 CPI 나오고 나서 올리지 않고 이제 고점 찍은 거는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날은 언제 할지 모르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뉴스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근거 자체를 보시면은 네. 일단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요일 날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큰 변동폭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화요일 날 그냥 한 번에 점프해서 빵 올라가고 그다음에 옆으로 쭉 간 느낌이거든요. 네. 느낌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보면 러셀이 제일 많이 올랐고 5.4%.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금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내렸죠. 확 내린 다음에 옆으로 좀 내려 쭉 가다가 조금 금리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서 계속 빠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차트 주식도 마찬가지로 한번 화요일 날 점프해서 올라가고 옆으로 쭉 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러셀만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전체로 보면 약간 화요일 대비로는 조금 오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눈에 보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빅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더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의외로 구리 같은 경우는 약간 올랐지만 나머지 이제 유가나 가스 같은 것들은 내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의외로 금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달러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금하고 달러 같은 경우 반대로 움직이니까 맞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얘기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안 늘고 실제로 투자한 사람도 생각보다 주위에 없고. 어떤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이요? 경우. 네. 그래서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투자하거나 거래량 늘거나 뭐 서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막 난리였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눈여겨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화요일 날 CPI 발표가 됐고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없어라고 했는데, 이제 일단 0이라는 숫자가 사람한테 주는 이제 임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올랐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날 러셀 움직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숏 커버링의 느낌의 그간에 있었던 이제 숏 커버링, 그러니까 숏을 많이 갔다는 얘기죠. 금리 올라가면 중소기업들 나빠. 그러면서 계속 숏을 많이 갔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링을 하는 데들이 나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또 이제 PPI가 나왔죠. PPI조차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아예 플러스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상은 플러스였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생산이나 이런 게 나쁘면 소비는 좀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소비는 예상보다 좋아진 거죠.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0.3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1 발표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가 괜찮은데 라고 하니까 금리는 다시 조금 더 상승을 해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그 러셀 같은 경우 좀 빠지고 금리도 빠짐에도 불구하고 러셀도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 빠지면은 러셀이나 이런 게 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월마트가 실적은 잘 발표를 했는데 CFO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필품 뭐 소비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점점 더 나쁘게 지표들이 나오니까 이거 좀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면은 물가는 안정되고 있고 네. 소비는 생각보다 좋고, 괜찮고 좋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일 좋은 상황 골디락스인 아닙니까? 거죠. 진짜로 얘기하는 골디락스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자꾸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제 할지는. 지금 이제 5월, 6월을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침체되는 느낌이 나오면 3월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내려갈 만한 전체적인 이제 드라이버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약간은 물음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CPI 발표 이후에 달러는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위로 쫙 올라간 거 보시면은 호주 달러 같은 경우가 2.4%가 주간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된 거죠, 저만큼. 그 다음이 유로가 한 2.13%. 그 다음에 제일 적게 올라간 게 위안화예요. 네. 1.23% 위안화가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도 1.7%. 네,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CPI 발표된 거 말고도 일본 GDP가 마이너스 0.5%가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풀어야겠죠, 일본은. 예, 자기네만 이제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괜히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빨간색이 엔화인데 빨간색 엔화를 보시면은 실제로 다른 통화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굉장히 적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나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적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나와서는 이제 BOJ가 얘기를 하면서 BOJ에서 이제 물가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물가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ETF 매입이나 이런 걸 좀 더 줄이겠다. 조절하는 정책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바꿔볼 생각이 있다. 논의할 만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 빨간색이 확 올랐죠.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는 올라간 폭으로. 이때 못 올라간 거 이때 좀 올린 거죠. 그나마. 예.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쨌든 돈을 풀려는 의사는 계속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엔화 가치 때문에 네. 굉장히 시장이 주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엔저. 저는 저 부분은 네.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150이라는 이제 그 크리티컬 넘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150이면은 무조건 이제 엔화 사도 돼.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게 뭐 145, 140까지는 뭐 예를 들면 갈 수는 있겠지만 얘가 다시 추세가 다 돼서 완전히 돌아가서 엔화가 강세되는 국면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포지션이 엔저 쪽에 상당히 좀 많이 가 다 있는 측면이 있는 일단은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엔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엔저잖아요. 그렇죠. 예, 엔저를 해야지 엔캐리 트레이딩이 수익이 나니까. 예, 그 포지션들은 이미 그때 차트 보여드렸듯이 많이 이미 들어가 있죠. 포지션들이 쏠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것들이 외국인들이 한다기보다는 일본 자국민들, 보험사 이런 데들이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대로 어나인딩 됐을 때 임팩트가 미국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에 대한 거는 미국이랑 일본이랑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이지 그렇게 뭐 쉽게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리스마스 남아 있고 부활절 또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 계속 뭐 산타랠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저는 그냥 연말 돼서 소비가 좋으니까 그냥 랠리가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좋게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이클상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죽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게 구리예요. 이 주황색 같이 생긴 게 이제 구리 가격인데 네. 3.8%가 올랐어요. 이제 유가가 1.6% 빠지고 가스도 1.8%가 빠졌는데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빠져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 구리가 왜 올랐을까라고 이제 유추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리커버리가 돼서 이제 뭐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파거나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어쨌든 경기가 완전히 죽진 않을 수 있겠구나. 예, 완전히 침체가 되려면 이제 구리가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죠. 이제 어디 투자도 못하고 뭐 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런 상태가 되고 내년 가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회복돼 뭐 금리 계속 낮추고 있어 이런 쪽으로 이제 돈도 더 풀 거야 중국도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쏠리면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내년에도 계속 주가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현재로 봤을 때 침체가 계속 그러니까 뭐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로 보면 계속 침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바보라고 얘기했던 게 중국인데 예, 중국에서 다시 사람만 놔주면은 이제 사이클이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실제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소비를 해줘야만 나머지 나라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숨통이 좀 트이는 거잖아요.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수입국이 되는 게 가장 미국처럼, 네, 미국처럼 하나의 소비국으로 됐을 때가 전세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닥터쿠퍼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바로미터가 되는데 이게 일단 올라간다. 올라갔다. 요 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중국과의 연동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LPR 좀 더 낮춘다, 만다 지금 네. 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있죠. 이게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죠. 오늘인가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간으로 보시면 종목으로 보시면은 애플이 3%, 네. 엔비디아 3.7% 거의 한 4%쯤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만 2.3% 올랐는데 뭐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알트만 네. 사임 이슈가 계속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아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럼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알트만 이제 빠지면 그만둔다 그랬을 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를 팔아야 되나? 이런 느낌이 확 먼저 들었던 네. 느낌이었고, 어차피 이제 뭘 사고 뭘 팔까를 생각하는 거니까, 저분들이 뭐 이제 철학상으로 뭐 이렇게 바꾸고 뭐 싸우고 정치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AI에 대한 저변에 있어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가 확실한 것 같아요. 저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변이 확대된다. 어떤 저변이 겁니까? 확대된다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이 저쪽 회사로 갈 수 있고 저쪽 회사에 있는 사람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새로 차릴 수도 있고. 네, 네. 서로 차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쪽이 더 그만둔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이랑 같이 나간다 그러길래 그럼 이거 새로 만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구글을 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경쟁사를 만든다 이런 얘기.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테슬라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X만 해도 그 AI 회사 만든 회사에서 실제로 한 6개월 만에 엔비디아에서 칩 받자마자 벌써 그냥 LLM 모델로 만든 걸로 해가지고 자기네도 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데이터만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저변이 확대가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혼자서 독식을 하진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가죽 그 AI라는 걸 자체만으로 쓸 건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걔랑 얘기하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오피스나 파워포인트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나왔던 GPTS에 나왔던 캔바 같은 이제 PPT를 대체하는 그런 경쟁 상품들 이런 데 이제 묻어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혼자서 먹었던 포지션을 좀 자기네들 다른 데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어쨌든지 간에 전반적으로는 악재성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들었었어요. 아니, 다시 개인적으로 복귀를 딴 하든 안 얘기인데, 하든. 네, AI의 중심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사람 한 명, 굉장히 중요한 키맨 한 명으로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사람인가?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네, 그러니까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AI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희가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로봇이 다 쓰고 사람을 다 죽이면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처럼 그건 그런 좀, 상황이 되면 네.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어차피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예, 그리고 이제 기분이 나쁜 게 문제잖아요 원래 예? 꼭 이익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기분이 나쁜 게 싫은데 그거를 반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로봇인 거고 예,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나왔던 게 이제 펜타닐 부분하고 전쟁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들이 있었죠. 결국 네. 이제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별 볼 일 없었다. 정상회담은 역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도 별 큰 이슈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CPI가 그냥 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앞에서 미리 다 보셨지만 이제 목요일 날 휴장이고 금요일 날 반장이고 예, 그런 상태고 엔비디아 실적들 말씀 이미 다 하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나오는 이제 글로벌 PMI들 네. 예, PMI들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 부분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홈세일즈도 나오거든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데이터들 나오면서 집값들 부분에서도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와치 보시면은 네. 이게 지난주고요. 지난주예요, 이게. 갑자기 된 게 이 오른쪽에 있었던 게 없어졌어요.
여기 아예, 5.5, 5.75, 5.75, 6.0에 1.3%, 1.1%, 뭐 0.1에서 쭉 깔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그 포지션이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없다. 시장에서 그냥 이제 네. 없다. 인상은 없다. 그리고 없앴어요, 다. 그래서 와, 진짜 없앴다. 그래서 이제 상승은 안 하는 건 확정인가 보다. 예. 이 결정적인 역할이 이제 CPI. 네, CPI로 가 끝난 한 거죠. 거고. 예, 네. 끝난 거죠. 그리고서 여기 100%예요. 그러니까 위가. 그래서 1월 달까지 안 하는 건 이제 그냥 확실한 거다, 이미. 그때에서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없어진 게 확실하구나.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지난주 거 같은 경우도 한 칸씩 올라갔었어요.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서 또 갑자기. 그래서 4번에서 3번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인하 줄어들었고 5월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6월로 다시 또 변경됐고 그다음에 4.75로 다시 25bp 상승했어라고 네. 얘기를 한 지가 지지난주인데 바로 일주일 만에 다 원상복귀해요. 이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뭐 데이터를 예상을 하고 뭔가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주일 올라갔다 일주일 내려갔다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걸 따라다니면서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잦아드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저 CPI라는 게 자꾸 이제 YOY, MOM을 얘기하잖아요. 월별로 어떻게 올랐나, 연으로 어떻게 올랐나.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때 완전히 크게 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 돈을 풀어서 올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돈을 더 풀지만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미 올라간 상태가 다시 내려가지만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소비 부분이랑 중국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같은 경우도 공장을 2군데 지어야 되는 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예전처럼 확실하게 싼 물건이 어디서 막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막 하락하는 상태가 되는 거는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골디락스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면은 이제 힘든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T의 그 블랙락 모기지 트러스트 같은 경우, BTMX 같은 경우도 뭐 금요일에 빠졌어요, 오히려. 주가들은 올랐지만 그래서 모기지나 이런 것들도 해결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지금은. 근데 걔가 지금 수면 아래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거 해결됐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 하겠죠. 왜? 해결되려면 금리가 확실히 내려와야 되죠. 근데 저걸 내려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페드의 입장에서 저걸 왜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침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인하를 하면 이유가 있을 텐데 네. 그 이유 자체가 그럼 시장은 이미 좀 네. 충격적인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라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자꾸 5월달, 6월달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네. 자꾸 위쪽으로는 말하는 게 페드가 안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뒷부분 5.5가 이제 끝인 건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5.5를 계속 갔을 때 다 멀쩡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다 멀쩡할 것 같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금리 때 이미 돈을 많이 빌렸고 돈이 많을 때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걸 더 이상 풀지 않으면은 결국 금리 상태를 저 상태를 유지시키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누가 맞을지 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달, 내년 12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4.5로 내려왔고, 그래도 아직 4.75랑 여기랑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면 CPI 때문에 지금 한 칸씩 다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어서 유지가 된다면 어디당 약한 고리가 어딘가 깨질 수 있다. 근데 그 깨질 고리를 소비랑 실업률이 막아주만 주면은 골디락스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뭔가 어디선가 부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일드 커브 같은 경우도 장단기 금리 차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10년 3개월은 오히려 역전폭이 다시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 핑크색이 10년하고 3개월인데 1%가 넘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1.06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밑으로 더 내려가고 있고 그나마 10년, 2년은 유지가 되고는 있어요. 더 이상 벌어지진 마이너스가 역전폭이 커지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고점은 찍었다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10년 3개월은 단기는 안 내릴지도 모르겠어. 언제 내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단기가 높은 게 내려와야 장단기 금리 차폭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단기 쪽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안정적이다.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쪽으로 베팅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데이터들을 보면서 페드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는데 우리가 자꾸 금리 인하라고 우길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이 아니라 페드는 항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원래 이제 먼저 기대감을 갖는 건 원래 이제 그쵸? 그런 거죠, 네. 이제. 네.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네. 그게 가격 발견 기능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동향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운용사들이 선물을 많이 샀어요. 아주 많이. 네. 그리고 나스닥도 사고 S&P도 사고 이게 화요일 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PI 발표됐을 때까지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 안 나온 것 때문에 2주간 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팔고 CTA들이나 이런 데들은 팔았는데 선물 투기하는 이제 곳은 근데 SM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은 샀다. 근데 지금 뉴스 들으셨겠지만 그 인플로우가 계속 있었어요. 주식형 펀드 많이 들어왔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뉴스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화요일 거였기 때문에 매수했겠구나. 그리고 보통 이제 선물을 기관들이 저렇게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주식을 사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도 사지만 선물로 사가지고 그날 들어올 때 다 샀다가 선물을 팔면서 주식을 다시 채워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 보시면은 화요일 날 딱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쭉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선물을 화요일에 다 사고 주식도 같이 사요. 임팩트를 최소화시키면서 사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서 막 올린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놓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선물을 좀 팔고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나는 이 가격에 다 산 거잖아요. 이때는 이제 임팩트 없이. 그러니까 선물 사고 주식 사고 하는 걸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자기가 사야 되는 주식만큼 다 포지션을 채웠겠죠. 지난주에 같은 경우 이제 10회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면 SM 매니저들은 계속 샀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딜러들 포지션에 반대로 가는 게 시장 조성자랑 반대로 가는 게 시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매도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이제 사고 있는 거죠. 네. 그거의 대부분은 이제 운용사였고, 그에 반해서 이제 CTA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매도로 다시 돌았어요. 그래서 약간 단기 트렌드에 있어서는 약간은 이제 과매수 국면 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옵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랜만에 이제 콜옵션 매도 쪽만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 만기죠. 24일 날 만기인데 하루 쉬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들을 보실 때 휴일이 끼면은 하루만큼의 변동성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런 계산은 다 이제 내재 변동성이라고 해서 거꾸로 가격에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일이 없다고 가격이 계산됐기 때문에 내재 변동성이 이렇게 낮다고 나오지만 이걸 하루 휴일을 빼고 3.51로 계산을 하면 이것보다 높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낮아, 변동성이 너무 낮아,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야 라고 얘기를 누가 하시면 별로 믿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휴일 영향이 무조건 들어간다. 거기다가 이제 하루짜리 같이 일주일짜리 옵션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되게 커요. 계산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미결 작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CPI가 굉장히 크리티컬했던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CPI 전에는 막 옵션들을 사가지고 투기 거래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갑자기 70만 계약이었는데 27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수 자체가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제약증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포지션들은 확 줄어들고 이제 변동성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콜옵션들 4,600까지는 안 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매도냐 매수냐 두 개가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변동성 자체가 매수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빨간색이. 그래서 이게 스마일로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그냥 콜 팔았다. 그리고 시장 조정자는 무조건 또 사줘야 되니까 반대편에는 샀다. 이렇게 보시면은 사는 사람, 해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올려서 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모양이다 보니까 생각에는 4,600까지는 이번 주에 안 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1월 들어서만 거의 7.5, 뭐 8% 가까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지지선으로 보면 4,400은 좀 강하게 지지를 하고 해주고 있죠. 4,500
지금 좀 그래서 왔다 다지는 갔다. 네네. 네.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산타랠리 뭐 얘기 계속 나오면 나온 거 이미 나온 거죠. 예. 뭐 그 윗선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트리거 돼야 되는 뭔가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과거에 이미 올라와서 산타랠리라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주가도 올라왔고 그럼 이미 랠리는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뉴스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게 혹시 엔비디아의 실적 혹은 뭐 그게 그런 거죠. 잘 나오거나 미스가 되거나 이 두 가지 근데 갈림길이 뭐 아닐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내부자 매도가 조금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 자체를 굉장히 높여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가이던스 맞췄어? 물어보고 그 다음 가이던스 어딨어? 라고 또 물어볼 텐데 예, 거기서 이젠 가이던스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유지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올릴 수 있어 우리는. 더 매출 계속 줄 서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날 엔비디아에서 가이던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꼭 그냥 상식적으로 유출을 해보면 일단은 그 매니지먼트들이 고점에서 자기 주식들 좀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가이던스를 높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변동성 커브 자체도 많이들 다들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오늘 서서히 마무리를 결론으로 좀 지어보고 내일 얘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차트상으로도 그냥 보시면은 딱 이거 하나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네. 네, 올랐고 이번 주 이제 좀 작아요. 그렇죠? 3.51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네. 좀 작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날도 마찬가지 월요일, 화요일 CPI로 끝났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갈까? 그럼 여기 좀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되게 로버스트하구나 이제 여기서 지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일은 지금 그냥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ETF 때문에 비트코인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비트코인 ETF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우리가 다 ETF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주식을 미리 샀다가 바꾼다고 선물을 샀다가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바꾸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기관들이 매수 매도를 하거나 파생 상품들이 어떻게 워킹하는지 부분을 조금 더 프로세스를 조금 더 보실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케빈 강 대표,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5일이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데 추수감사절 휴장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좀 짧을 예정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FOMC 의사록 발표 같은 굵직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와 함께 이슈 시장 흐름 따라가 주시고요. 굿모닝 인포맥스 내일 아침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